객체입니다. 객체. 객체는 object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좀 큰 데이터 혹은 다수의 데이터 이 정도로 이해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이제 반대되는 어떤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변수로 충분히 다룬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것과 약간은 대비가 되는데 정확하게 VS는 아닌데 정확하게 VS 아니에요. 지우시고 큰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 객체를 쓰는 이유가 폴더처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여러 개를 프로그램상에서 효율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동시키고 추출해내고 저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는 이제 커피 캐리어와 비유가 가능해요. 커피를 여러 개 담을 수도 있고 그 음료 종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종류도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 있죠. 데이터가 여러 개를 담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도 되게 많이 담아요. 데이터의 종류도 여러 개 담아요. 사실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 프로그램 언어 만드는 사람들이 서양 철학에서 따와가지고 객체를 설명한다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건 메모장으로. 크다. 우리가 주체가 있죠? 그리고 객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실체라고 하는데 서양 철학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왔어요. 그래서 실체와 형이상 실체는 자연이고 자연과 형이상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림자와 이데아 플라톤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언어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주체는 실체인 내가, 실체인 나를 바라볼 때 주체라고 해요. 내가 나를. 근데 객체는 실체인 나가 실체 외의 것을 바라볼 때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지칭하는 게 무조건 현실에 없어도 돼요. 현실 물질과 형이상학적 물질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생각해 볼까요? 고양이를 내가 예시로 고양이도 가능하겠다. 고양이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는 객체예요. 왜냐면 내가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양이를 생각했을 때 고양이가 다리가 4개,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섞여 있고요.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네요. 누워있기도 해요. 귀도 2개네요. 귀도 2개, 눈도 2개고 뭐. 등등이죠. 등등의 이런 개념이 혼합돼 있죠. 결합돼 있고.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저희가 말한 요 고양이라고 하는 게 실제인가요? 실제가 아니죠. 지금 제가 상상 속에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현실 속에 있을 수 있고, 근데 상상 속에 있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고, 고양이라고 하는 특정한 물질을 우리가 지칭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고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객체를 표현할 때 이 객체는 허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차용한 게 이런 개념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데이터 모음이라고만 딱 하기에는 그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없을까 해서 이러한 객체 개념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철학의 막 존재론과 뭐 객체 지향론 이런 거를 따온 건 아니고요. 이 정도 개념만 차용을 했다. 사양 철학이랑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차용했다는 거는 실제 역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객체를 이제 폴더와 같이 이용을 하기로 했어요. 객체를 쓰는 이유는 뭐 사실은 분명하죠. 이유는 또 설명해 드려야죠.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산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을 거예요. 건물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공정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산을 깎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이제 틀을 만드는 어떤 시멘트랑 벽들을 만들어야 되고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건물을 쌓아야겠죠. 그런 건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산을 깎는데 포크레인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산 깎을 때 이만큼 깎고 이제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고 이만큼 깎고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효율적으로 일하지는 않죠. 네. 부분 깎지만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그 흙을 모아놓는 곳으로 갈 겁니다. 건물 지을 때의 자재들 같은 것도 옮길 때
철근 있을 거고요. 철근 다수가 이렇게 쭉 있겠죠. 철근 있고 엄청 많아요. 사실 시멘트 있고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철근 이런 거 막 몇천 개, 몇만 개 될 텐데 이거 하나씩 공사 현장에다가 가져다 놓을 거예요. 시멘트 포대기가 한 40kg쯤 되는데 하나씩 갖다 놓을 건가요? 사람이 하나씩 이고지고 안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갑니다. 객체를 쓸 때 이용한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림 같은 거, 뭐 사진 파일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유용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제 객체의 문법이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모으는 문법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리스트를 처음으로 배울 거예요. 리스트가 있고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딕셔너리도 있고 뭐 모듈 이런 것도 객체 하나이긴 하고요. 튜플 등이 이제 파이썬 객체의 문법이에요. 그 중에 리스트를 배울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 리스트 배울 거예요. 리스트. 모으는 건 좀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콤마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리스트입니다. 여기 리스트인데 이게 저장되는 방식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A하고 1, 2, 3을 넣었죠? 이게 저장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 변수를 하나의 공간이라고 이해하기로 했었죠? 근데 변수에는 몇 개의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변수에는 오직 한 개. 빨리 찾아볼까요? 변수 한 날의 수업 메모를 봐서 여기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오직 한 개의 값만 가지거든요. 근데 객체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객체에는 여러 개를 담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변수에 하지 않아요. 메모리 공간이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다른 어떤 큰 메모리 공간, 참고로 알아두세요. 힙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를. 힙이라고 하는 이제 메모리 공간에다가 그 객체 데이터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수의 데이터가 여기 저장됩니다.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의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리모컨이 하나 생겨요. 리모컨. 그래서 리모컨으로 변수에서 이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비유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막 뭔가 컴퓨터가 실제로 구동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현재 여기에는 이제 1, 2, 3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자리하고 있죠? 이것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변수를 b에다가 a를 줘볼까요? 우선은 프린트를 먼저 한번 해보죠. 자, a를 프린트하니까 1, 2, 3 그 객체 리스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b에다가 a를 줬고 b를 출력을 해보면은 b는 뭐가 나올까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짠. 동일하게 이제 결과값은 나오고 있어요. 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죠. A에 있는 이 값을 B에다가 줬다라고 하는 것이 객체를 옮겨준 건가요? 이게 아닌 거예요. B라고 하는 일단은 변수 하나 만들어진 거는 여기만큼이죠. 만큼 A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가 막 움직이고 어쩌고 한 게 아니고 리모컨이 간 거예요. 리모컨. 여기에 있는 이 리모컨이 이만큼이 복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 연산자잖아요. 대입된 거예요. 리모컨이 이제 복제된 거예요. 여기서는. 복사돼가지고 붙여넣게 된 거예요. 그럼 같은 리모컨이에요. 같은 리모컨이면 B도 이런 식으로 이 객체하고 연결이 돼서 이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는 하나의 값을 가지는데 객체는 다수다. 이거의 어떤 딜레마나 모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C라고 하는 거에 제가 이번에는 2, 3, 4 이 정도로 한번 더 볼게요. 요거가 어떻게 그려진 걸까요? 이거. 이거는 객체가 새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2, 3, 4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C라는 변수에다가 리모컨이 생성이 이렇게 딱 됩니다. 리모컨은 자동 생성된다. 리모컨 생성돼서 연결이 됩니다. A랑 B랑 C, 그러니까 A와 B하고 C에 그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괄호로 되는 거예요. 대괄호. 대괄호를 쓰면 그때 객체가 만들어져요. 대괄호를 작성하면 객체가 생성된다. 대괄호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바랑 시어나가면 이거 되게 어려워지는데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바에서는 막 뉴 쓰고 막 난리 납니다. 임포트 해야 되고 막. 근데 파이썬이 이런 게 강점이기는 해요. 배열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아, 그래도 참고로 조금 더 요 객체의 그 리모컨 개념 있죠? 리모컨 비유 개념. 이거 알아만 두세요. 자바와 파이썬은 비슷해요.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C 언어에는 혹시 들으신 게 있나 모르겠는데 포인터라고 있어요. 포인터 개념이 사실 먼저죠. C 언어가 먼저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되게 수동적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여기도 리모컨은 그냥 자동이라 했잖아요. C 언어는 C 언어는 그런 느낌이에요. X 하나 만들어요. 변수. 그리고 어떤 주소값 하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어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주소값이 어떤 큰 데다가 하나를 이름표예요. 그런 다음에 이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넣으면은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뭐 그리고 X로 쓰는 거 그래요. 되게 복잡해요. 이거 막 직접 다 막 찍어줘야 돼요. 찍어가지고 시언어가 이런 포인터 개념으로서 있는데 왜 쓰냐? 왜 썼냐? 대체 왜 이렇게 썼냐면은 메모리 효율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의 객체에 다양한 참조 변수라고 명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객체에 참조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늘린 거죠. 그쵸? 참조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는 게 리모컨 개념이고요. 리모컨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객체는 하나만 쓰고 큰 건 하나만 쓰고 그거를 활용하는 건 여러 명 갖다 쓰자 이런 개념이 된 겁니다. 여기도 작성을 좀 해드려야 그래서 리모컨 비유가 되는데 이게 왜냐면 변수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어서 객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보완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B에다가 A를 줬잖아요. id라고 하는 그 저희가 있어요. id 하고 괄호 한 다음에 이거 문법 id라고 하는 그 함수 호출이죠. id 불러오고요. 그리고 여기다 b도 불러오면은 이 두 개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도 하나 뽑아보죠. 이거는 데이터가 저장된 어떤 위치에 대한 주소값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지금 A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고 B에다가는 A라고 하는 리모컨을 주고 C에다가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때 주소값을 보자고요. A랑 B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A랑 B는 똑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C는 완전히 다른 거고. id라고 하는
함수로서 우리가 그 객체를 어떻게 참조하고 있는지, 어떤 객체, 그러니까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 번만 더, 이 객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수에 들어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근데 이게 코드만 보고 이런 코드, 이런 거랑 이것만 보고서는 저런 어떤 개념을 생각하는 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리스트, 비율적인 거? 아까 그 자재 옮기는 거 그런 거 무슨 느낌일까요? 리스트로서 여러 개의 숫자를 옮기고 싶다 이런 걸 하는데 넘버 1에다가 1 넣고 넘버 2에다가 2 넣고 5 넣고 8 이런 식으로 변수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게 자재 하나씩 옮기는 느낌이에요. 이게 자재 하나씩 옮기는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재 하나씩 옮기는 거. 리스트를 써보자고요. 리스트로 넘버스 이렇게 한 다음에 대괄호 딱 해요. 대괄호 하고 필요한 숫자 넣으면 이제 넘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넘버스로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숫자를 모아서 일단 모았어요. 그럼 이제 써야죠. 써봅시다. 어떻게 쓰죠? 자, 이제 리스트 불법. 뭐랄까, 넘버스에 있는 거를 가지고, 모아서 가지고 왔잖아요. 공사장에 막 갖고 왔어요, 자재들. 그 다음 뭐 해야 돼?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풀어야죠. 이제 하나씩 써야죠. 푸는 게 뭐냐면, 리스트에 이제 인덱스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인덱스. 넘버스에다가 쌍괄호 대괄호 하고 1을 뽑아볼까요? 1? 짠. 마지막에 있는 넘버스의 1인데 지금 결과값이 2가 나왔어요. 2. 네, 2. 대괄호 하고 이제 숫자를 줄 때 인덱스는 요 몇 번째 방인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요. 알려주는 건데 이제 방이 체크하는 건데 0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거.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한번 줘봤는데 그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 2, 5, 8을 일단 줘봤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제 객체 하나라고 하는 것에 1, 2, 5, 8이 생기는 거고 넘버스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그
리모컨 하나씩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이 생길 때 여기에 일종의 방이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 둘, 어쨌든 리스트의 경우에요. 방이 생기고요. 이 안으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요. 방이 생겨요. 방이 생기는데 이 방이 숫자가 0부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붙습니다. 이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저절로 해요. 0부터 해가지고 붙여요. 왜 0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메모리예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램이나 뭐 그런 거겠죠. 램이나 뭐 C 드라이브, 하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딱 메모리. 메모리에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쭉 뭔가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여러 개 저장을 나름 되게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요. 데이터들을. 큰 건 큰 거대로, 뭐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근데 그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 메모리를 저장할 때 인덱스 번호랑 곱하기 그 데이터를 곱해가지고 그 주소 값을 찾아요.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약에 1부터 시작하면 데이터가 시작하는 게 5예요. 그러면 메모리를 5부터 저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뭐 여기다가 그냥 어떤 그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이게 곱하기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모리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면 데이터가 무슨 값이 오든 무조건 0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효율 때문에 인덱스를 0부터 시작을 해요. 메모리에 저장되는 간편함, 우리가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은 인덱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객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인덱스가 나온 거고 인덱스를 이와 같이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인덱스가 처음인 거 0번째 방에 있는 값을 뽑으면 여기서는 1이 나오겠죠? 네. 0번째가 1이다. 그러면 이 배열을 이제 리스트를 봤을 때 얘가 0번째, 2가 첫 번째 방, 세 번째 방까지 이렇게 있는 리스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걸 벗어나 볼까요? 넘버스에 지금 4번째 방까지 있는데 네 번째 거 내놔라 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오류가 당연히 나는데 오류의 내용을 보자고요. 리스트의 인덱스가 지금 범위를 벗어났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방까지 있는 이런 리스트인데 네 번째 거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쓰고 요거 아웃 오브 레인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다 보면은 리스트에서 거의 이런 오류가 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방의 개수를 넘어서서 오류가 난다. 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넘버스에다가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돼요. append하고 10을 넣어보죠. 그런 다음에 print numbers 해볼까요? 짠! 10이 추가됐어요. 이런 함수예요. 요거를 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봐야 돼요. 리모컨을 누르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넘버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요 그림 그리는 걸 계속 해봐야 돼요. 이게 계속 그림으로 처음에 이해를 아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모로 합시다. 자, 큰 어떤 덩어리에 객체가 있죠. 여기에 리모컨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append라고 하는 함수, 요거 append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파이썬에 있는 함수예요. 내장 함수고 리스트에 쓰는 함수. 리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도 써요. 다른 거에 씁니다. 그냥 내장 함수를 알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일이 뭐냐? 지금 여기서 요거를 좀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독해가 어떻게 하냐면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append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이 점 찍고 이렇게 쓰는 요런 그 방식이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클래스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넘버스에 지금 한 게 넘버스에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신호를 준 거죠. 신호를 이제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써라라고 하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1, 2, 5, 8이라고 이렇게 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호에서 10을 지금 append 더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자기를 이제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있는데 얘가 추가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 실행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이런 일들은 있죠. 이건 파이썬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장 함수예요. 우리가 이거를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나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ppend 눌러주면 돼. 넘버스에다가 점 찍고 append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객체가 변한 것도 아니고 객체는 항상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객체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그 넘버스라고 하는 요 객체의 리모컨을 한번 다른 거기다 적어보자. 넘버스의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넘버스 2에다 적어보자. 그리고 프린트 이제 넘버스 2 하면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넘버스 2를 통해서 append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 넘버스를 출력해 봅시다. 여기까지 좀 코드를 보세요. 리모컨 넘겨줬죠? 얘가 리모컨 받은 애 체크해봤더니 똑같은 객체 참조했어요. 리모컨 두 번째 걸로 append를 해봤을 때 과연 첫 번째 그 객체를 사용하는 객체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보는 거예요. 잘 됐죠? 나는 리모컨 두 번째 걸로 append 더했지만
첫 번째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에 15가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넘버스라고 하는 거에 빨간색으로 하자. 넘버스라고 하는 거 2를 제가 이렇게 해서 변수를 넣고 여기에 있는 리모컨을 복제해가지고 여기다 준 거예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고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얘가 어펜드를 여기서 딱 줬잖아요. 여기서 얘가 어펜드 해가지고 15를 줬어요. 똑같이 가서 동일한 데이터에 15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메모리에 여러 개의 변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쓰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뭔가 더 내가 작성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1, 2, 5, 8, 10하고 15 한 다음에 20을 또 추가할래.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넘버스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쳐요? 다른 얘기인 거죠, 지금. 여기다 내가 이런 식으로 20을 줬다고 해서 넘버스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순간 새로운 객체가 생긴다고 했죠. 이거는 새로운 객체예요. 새로운 객체. 넘버스와 넘버스2와는 전혀 다른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문제 조금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문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 셀로 가져가시고 좀 쉬시고 풀어보도록 하죠.